예, 안녕하세요. 예, 신규 사업자를 위한 세법교실 법인세 강의에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금 법인세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법인세를 강의하고 있는 김희찬이라고 합니다. 예, 혹시 목소리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들리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들리시나요? 예, 들리시죠? 예, 반갑습니다. 신규 사업자를 위한 세법교실, 법인세 관련되는 내용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규 사업자인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그리고 뭐 법인에서 회계나 관련되는 파트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지금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거는 어쨌든 여러분들 중에서 법인을 신규로 설립을 했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신규로, 그죠? 재무팀이나 뭐 세법팀, 그런 팀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새로 법인세 세무기장 같은 것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신규 사업자, 그중에서도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 교수인데 외부의 여러분들에 대해서 접점을 가지고 관련되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학습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신규 사업자라는 게 기본적인 포커스니까 그죠? 그래서 용어 설명,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법인세 신고 3월 달에 3월 말에 법인세 신고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고 절차 그리고 법인세는 다른 세목하고는 다르게 회계라는 기본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부가세나 소득세처럼 좀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개인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법인세를 신고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죠. 저희가 이번 시간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소득세나 부가세와는 다른 조금 특이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과세 체계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어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규 사업자라는 기준 하에서 여러분들이 법인과 관련되는 용어 설명을 통해서 기본적인 법인세의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인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법인세를 합니다. 그죠? 법인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해야 되면 그럼 이 법인 그죠?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이 법인세이기 때문에 법인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법인이라는 것은 법인 우리 보통 민법입니다. 그죠? 민법, 상법. 법에서 정해진 어떤 요건을 가진 일정한 조직체로서 뭐를 하면 자인과 같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법인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법인은 개인 같은 경우는 뭡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 출생을 하면 법적인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설립 등기, 등기소에서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이라는 실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챗 GTP 그죠?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면 그죠? 챗 GPT한테 법인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률상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그래서 요게 이제 법인이 되는 거죠. 그죠? 법률상으로 인격을 부여받았다. 일반적인 인간은 태어나면서 인격을 부여받지만 그죠? 법인 같은 경우는 설립 등기를 해서 법률상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단체를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인이 아닌 법적인 개념으로서 특정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서 이러한 법인은 기업, 단체, 기관과 같이 조직체를 구성해 가지고 독립적으로 계약을 하거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것을 법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러한 법인이 경제활동 등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그죠?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그래서 법인소득세가 법인세가 된다. 그래서 법인세의 납세 의무자는 법인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법인을 설립해서 대표로 계신 분이나 아니면 법인의 그죠? 그 재무나 세법 파트, 그죠? 재무나 세무 파트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서 하는 이 업무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그 관련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는 흐름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그럼 법인 설립등기, 그죠? 설립등기 어디서 합니까? 등기소 한다. 등기소. 등기소에 가면 우리 뭐 부동산도 있지만, 그죠? 부동산도 있지만 법인도 설립등기를 한다. 이렇게 생겼다, 그죠? 등기번호 있고 상호 있고, 그죠? 그리고 본점 소재지 뭐 어디 있고, 그죠? 그리고 공고, 공고해가지고, 그죠? 언론사에 공고해가지고 한 주의 금액, 액면가, 그리고 발행할 주식 총수 뭐 해서 최종적으로 발행할 주식이 40만 주인데 지금 한 10만 주 정도 발행을 했죠, 그죠? 그런 내용. 그리고 목적. 이 회사는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등기를 해? 우리가 하는 일, 뭐 축산업 아니면 뭐 무역, 그죠? 무역이나 아니면 뭐 의류 제조,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목적, 그죠? 그 보통 업태라 그죠? 업태 같은 거를 그 법인 등기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임원에 대한 사항들, 그죠? 뭐 사내이사, 대표이사 이런 것들을 우리 보통 등기이사라고 그죠? 등기이사. 이러한 내용들 이렇게 해서 우리 등기에 이러한 내용이 된다. 그리고 이제 회사 성립 연월일, 뭐 몇 년도 며칠 이렇게 해서 설립 등기, 그죠? 요게 이제 설립 등기가 되는 거다, 그죠? 등기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변경이나 이런 사항들도 이제 계속 이제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다? 등기다, 그죠? 설립 등기, 설립 등기를 하면 이런 게 이제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인격을 부여받는다, 그죠? 그러한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인 등기라는 거죠. 법인 등기라는 개념, 그리고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용어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용어 설명. 그러면 법인이 설립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아까 설립 등기 했죠, 그죠? 설립 등기하고 나서 2개월 내에 어디 납세지 관할. 여러분이 만약에 설립 등기를 만약에 뭐 역삼에 있는 등기소로 했다, 역삼 등기소. 그러면 뭐 역삼 세무서에 언제까지 설립 등기하고 나서 2개월 이내 서장한테 신고하면 된다, 그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 같은 거, 부가세도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신규로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면 법인세뿐이 아니라 부가세도 해야 된다. 부가세는 뭐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 그죠? 사업자 등록 신청. 그럼 이것도 뭐다? 당해 사업 개시일. 사업 개시일을 뭘로 본다? 설립 등기를 기준으로요. 그래서 사업 개시하고 나서 20일 이내에 뭐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그러면 역삼 세무서에, 그죠?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법인 설립도 해야 되고 만약에 설립 등기를 하고 나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요 서식이 뭐다?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라는 이러한 서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요 서식에다가 작성을 해서 역삼 세무서 민원실이죠, 그죠? 역삼 세무서 민원실에다가 요거를 작성을 한다, 그죠? 작성을 해가지고 접수를 시킨다, 그죠? 접수를 시키면 법인 사업자 등록증하고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2번이 법인의 현황. 이 법인이 그러면 법인 등록번호, 아까 등기소에 보면 등기부, 그죠? 법인 등기부 등본에 법인 등록번호가 나옵니다, 그죠? 그 내용 작성하고 자본금 얼마였냐, 그리고 3년도, 그리고 뭐 영리법인이면 영리법인에 동그라미 치고, 그죠? 그래서 뭐 공익사업 여부, 뭐 공익법인 여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5번은 요거는 이제 법인과 관련되는 거죠. 법인과 관련되고 이거는 사업장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의 본점이 보통 사업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 주업태, 종목, 아까 법인 등기에 나온 내용 있죠, 그죠? 그리고 뭐 만약에 자간지 아니면 임차를 했는지, 임차를 했으면 입찰을 한 사업장이 어딘지, 그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적는 것들을 법인 설립 및, 그죠? 요것을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라고 하는 요 서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인을 만약에 설립을 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아직 법인을 아직 설립을 안 한 상태일 수도 있고, 그죠? 지금 법인 설립하고 나서 세무적인 사항이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뭐다?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 뭐죠? 법인 등기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 가서 그죠? 요거 지금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거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큰 프로세스가 되는 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용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신규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아시는 내용일 것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납세지가 어디다 뭐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실질적으로 와닿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납세지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삼에 있으면 결국 역삼 여기가 이제 납세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뭐다? 역삼 세무서로 가는 거죠, 그죠? 역삼 세무서 관할, 그죠? 세무서 관할. 역삼에 법인 등기 치고, 법인 등기 치고, 그죠? 법인 등기 하고 설립 신고하고, 그죠? 그렇게 했으면 여기가 뭐다? 이게 납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영리든 비영리든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납세지가 어디가 된다? 납세지.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 아까 봤죠, 그죠? 아까 그게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강원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위치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가 소재지가 된다. 그러면 만약에 그 뭐 역삼, 그죠? 역삼 뭐 테헤란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렇게 되면 거기가 소재지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 설립 등기를 하고 역삼에 있는 등기소에 설립 등기하고 역삼 세무서에 설립 신고를 하면 그죠? 그다음부터 법인세 신고를 어디서 한다? 역삼 세무서에 하는 거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립한 게 지금 뭐 여러분들이 모두가 지금 다 영리법인은 아닐 수도 있죠. 그죠?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법인들도 지금 여러분 법인세와 관련되는 내용, 수익사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아니신 분들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법인이 만약에 영리든 비영리든 법인이면 그죠? 법인이기만 하면 뭐다? 등기를 한다. 법인 등기를 한다. 비영리 법인도 등기를 하고 영리 법인도 등기를 하기 때문에 등기부서상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거고 만약에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국세기본부에서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법인으로 본다. 법인이 아닌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인가 허가 뭐 이런 거 다 받았는데 단지 법인으로 그죠? 법인 신청만 하지 않은 이런 것들 그리고 국세기본법상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법인이 된 이러한 형태의 국세기본부에 의해서 법인으로 본 단체들이 있다.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는 납세지를 뭘로 할 것이냐?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그래서 이거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아니고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부동산 임대 소득을 한다. 그러면 부동산의 소재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2개 이상이면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업장이 만약에 없어. 그러면 정관 등의 기재된 주사무소 소재지. 그죠?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우리 국가의 헌법처럼 그죠? 국가의 헌법처럼 이 법인의 그죠? 법인의 어떤 정관이다 그죠? 정관. 그래서 우리 법인은 뭐 1조 해가지고 뭐 사업장을 어디로 한다. 그리고 뭐 퇴직금 조건, 뭐 급여 조건, 그리고 뭐 소재지 기본적인 사항을 이렇게 한 기본적인 사항을 적은 헌법 같은 어떤 정관 규정이다 그죠? 그런 것들을 정관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다? 영리든 비영리든 법인이면 등기소 그리고 법인격 없는 단체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만약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뭐다?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본적으로 뭘로 한다? 납세지로 하고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뭐 가려졌는데 만약에 법인격이 있는 경우에 납세지는 뭡니까? 법인격이 있는 경우에 납세지.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된다. 그죠? 영리든 비영리든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된다. 그러면 법인격이 없으면 납세지는 뭐가 된다? 법인격이 없어. 그러면 사업장 소재지가 된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임대를 주로 하고 있다고 하면 부동산 소재지가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대부분은 다 법인이면 설립 등기를 할 겁니다. 그죠?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이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다?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되는 거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격 없는 단체가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법인 등기를 안 했어. 법인 등기를 안 했는데 인허가 등록이나 이런 걸 다 했고 재단인데 돈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납부를 했어. 그런 경우에는 법인으로 등기만 안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법인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국세기본법에서 법인으로 봅니다. 그죠? 그런 데나 아니면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서 법인으로 되는 이러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3년도 봅니다. 그죠? 3년도. 지금 우리가 지금 26년도 그죠? 2026년도 3월 말까지 보통 그죠? 보통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는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는 3월 말까지 뭡니까? 말까지 뭐 해야 됩니까? 법인세 신고 납부해야 되죠. 법인세 신고.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 들으신 것도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요거 할 때 참고하시려고 그죠? 그래서 3년도. 그럼 3년도 보통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는 뭐다? 12월 말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로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는 이런 구조인데 요 3년도와 관련된 내용을 보겠다. 3년도라고 하는 것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설정 구분한 1회계 기간을 3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규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뭐다? 아까 법령이나 정관 얘기했죠, 그죠? 만약 이런 데 규정이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인에 그죠? 여러분들이 법인이 만약에 설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관 같은 거 만들었겠죠, 그죠? 정관 같은 거 만들었으면 뭐 그 내용에 그죠? 우리 회사는 사업 기간은 사업 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뭐 정관에 그렇게 규정돼 있고 아니면 법령 같은 경우는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죠? 공기업 같은 경우는 법에 그죠? 뭐 한국전력 이런 데는 법에 3년도가 규정돼 있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럼 규정돼 있으면 그 규정된 기간을 1회계 기간으로 하는 거다. 3년도로 하는 거다. 그죠? 예. 그리고 1년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법령 정관에 규정돼 있으면 법령 경쟁의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회계 기간으로 3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죠?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이 안 돼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다? 내국법인이 사업자 등록, 아까 보면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할 때 그죠? 그때 납세지관을 세무서장한테 신고한다 그죠? 그래서 아까 그 서식에 작성할 때 어떻게 한다? 요것을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요거 할 때 역상세무소에 가가지고 우리 법인은 어떻게 하겠다? 뭐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할게요. 3년도를. 그죠? 뭐 그렇게 하겠다고 신고를 하다. 우리는 뭐 7월 1일부터 뭐 6월 30일까지로 할게요. 자기가 신고하면 된다. 그죠? 신고를 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신고를 안 했어.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신고를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어떻게 한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한다?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를 3년도로 우리가 강제로 의제를 해버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년도를 적용한다. 순서 어떻게 된다? 일단 법령이나 정관에 있는 요대로 한다 그죠? 요게 첫 번째고,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뭐다?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때 법인이 신고를 한다 그죠? 그리고 그것도 안 돼 있다. 신고를 안 됐다. 그럴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0일 30일까지로 우리가 강제적으로 설정을 해버린다. 이렇게 사무과 관련되는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도 계속 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신규로 설립을 했어. 그죠? 신규로 설립했으면 최초 사무도 개시는 언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계속 하고 있는 법인들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9월 1일 날 설립 등기를 했어. 그럼 뭐다? 9월 1일이 사면도 개시일이 되는 거다. 그럼 9월 1일부터 만약에 12월 31일까지 요 기간에 대해서 그죠?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다. 그죠? 산출세 계산은 만약에 이렇게 9월 1일로 했다. 만약에 뭐 7월 1일로 했다. 만약 여러분들만 7월 1일도 했어요. 그죠? 7월 1일 날 만약에 개시를 했어. 개시를 했으면 그러면 6개월만 했잖아요. 그죠? 12월 30일까지. 6개월을 여러분들이 했어. 그런 경우에는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2억을 부렸어. 2억. 2억의 과세표준이 2억이 됐어. 과세표준이 2억이 됐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2억까지는 우리가 세율이 뭡니까? 9%야, 세율이. 그 2억 초과, 2억에서 200억까지는 19%예요. 그죠? 19%. 그렇게 되면, 우리 2억이니까 그럼 9%만 세율 받으면 되겠네? 근데 이건 6개월 했잖아요. 그죠? 6개월 했어. 6개월 했어. 최초 3년도 개시. 그러면 이거를 환산을 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6개월이면 1년으로 환산을 하면 2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2억을 4억으로 환산해가지고 이 중에서 2억은 뭐다? 2억은 9%, 나머지 2억은 19% 이런 식으로 해서 세율을 이렇게 그 기간에 따라서 안분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 법인은 산출세 계산을 별도로 이런 양식에 따라서 한다. 그래서 만약에 1년 동안 1년에 2억이라는 것은 1년에 2억 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6개월에 2억 벌었는데 단지 이런 이유 때문에 똑같이 9%를 적용하는 게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따지면 1년을 기준으로 하면 4억을 번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죠? 그래서 세율을 적용할 때 공평성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별도로 있다. 이건 나중에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니까 요건 이해 안 되시면 다음 시간에 넘어가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법상 법인의 구분입니다. 그죠? 법인의 구분. 그러면 내국법인이 있고 외국법인이 있다. 그죠? 그러면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뭘 기준으로 한다?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나눕니다. 그죠? 그래서 본점, 아까 등기부상이 본점이나 주사무소, 그리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 본점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봤을 때 실질적 관리 장소가 여기가 본점이야. 실질적으로 모든 일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무슨 지방에 있는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 넣어가지고 여기를 등기소 신청했어. 그래서 국세청이 만약에 실질에만 여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를 실질적인 그 과세 장소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할 때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을 구분한다. 그러면 본점 소재지가 어디 있냐? 그래서 국내에 있으면 내국법인이고 국외에 있으면 외국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죠? 애플 코리아는 내국법인입니까? 외국법인입니까? 애플 코리아. 애플. 외국법인인 것 같죠. 그죠?
그럼 삼성전자의 헝가리 현지법인, 요거는 내국법인이겠습니까? 외국법인이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나누는 기준은 뭐라 그랬습니까? 본점, 주사무소, 그죠? 그리고 실질적 관리 장소. 이게 어디 있다? 국내에 있냐? 국외에 있냐? 그죠? 국외에 있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애플 코리아는 지금 실질적 본점이 어디 있어요? 본점이. 애플 코리아는 기본적으로 그죠? 대한민국에 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우리나라의 내국법인이다. 애플 코리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애플 코리아가 우리나라에 지금 강남에 했는지 아니면 뭐 명동에 뭐 이렇게 설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뭐다? 애플 코리아 해가지고 유한 회사로 그죠? 유한 회사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만약에 강남이다 그러면 강남 역삼의 등기소에 등기를 했을 거다. 등기했을 거다. 그럼 이건 뭐다? 우리나라에 등기했으니까 설립 등기했으니까 이건 내국법인. 그럼 삼성전자 헝가리 현지법인은 이거는 헝가리에 있는 그죠? 헝가리에 우리가 투자를 했죠, 그죠? 헝가리에 투자했으면 헝가리에 법인을 출자를 해서 그죠? 출자를 해서 그 나라의 법에 맞는 그 나라의 등기소에 가든 그 나라의 법의 절차에 따라서 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다. 그건 뭐다? 그 나라의 현지 법인이다, 그죠? 그래서 애플 코리아 같은 경우는 내국 법인이고 헝가리 현지 법인은 외국 법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름으로 헷갈리시면 안 된다. 뭐 그룹 본사가 그죠? 미국에 있고 뭐 삼성 본사는 수원 영통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설립된 법인 자체는 그 법인 등기를 하고 그러한 실체적인 게 어디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외국 법인인지 내국 법인인지를 판단을 하시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법인을 구분할 때는 그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다. 그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다. 그러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이건 쉽죠. 그죠? 영리를 추구하느냐 여부.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영리를 하는 이런 법인들은 영리법인이 되는 거고 뭐 장학금을 준다든지 뭐 절이나 그죠? 뭐 교회같이 뭔가 좀 공익적인 뭐 자선을 한다든지 아니 예술을 한다든지 이런 목적을 있으면 그런 거는 비영리법인이다. 그죠?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요거 말고 또 중요한 어떤 기준을 나누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건 뭐냐? 추가를 하나 더 봐야 되는데 그것은 이익을 배분하느냐 구성원들에게 그죠?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배분하느냐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돈을 벌었어 그죠?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은 100억을 벌었어 그죠? 100억을 벌었다. 벌었으면 여기는 뭐다? 구성원들 주주회죠 그죠? 주주들에게 나눠준다 그죠? 배당을 한다 배당. 근데 여기서 비영리법인에서 100억 벌었어. 이거는 배당한다 안 한다? 못 한다.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않는다. 영리 추구가 아닌 학술, 종교, 자선, 기타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다. 여러분 이제 언론 기사 잠깐 봤는데요. 교재는 없습니다. 이런 이제 보조 자료들은 교재는 안 실어놨다. 간단하게 그냥 참고하면서 지나갈 겁니다. 그죠? 보니까 영리병원 여기 이제 문제가 됐다. 그죠? 언론에 문제가 됐다. 그죠? 보니까 비익 배당 여부가 구별의 핵심이다.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이제 보면 환자에게 그죠? 환자에게 의료 같은 거 이런 경우 이거는 영리일지 아닐지 좀 애매모호한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게 영리일까 병리일까 영리의 기준이 좀 애매모호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럴 때는 뭘 기준으로 한다? 배당 여부를 판단한다. 구성원들에게 배당을 하느냐를 기준한다. 그래서 보니까 영리병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업처럼 이윤을 남겨가지고 투자자에게 배당을 하는 거, 그죠? 투자자에게 배당,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게 영리병원이에요, 영리병원. 병원이라고 하면 이게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영리병원이라고 하면 이게 뭐 수익성 있는 걸로 볼 수 있다 그죠? 만약에 배당을 하면. 그런데 비영리병원은 그죠? 영리병원처럼 수익 사업으로 돈을 벌지만 잉여금이 생기면 어떤 경우에도 배당을 해서는 안 되고 시설 투자, 연구비 등 설립 목적에 맞도록 써야 한다. 그래서 비영리병원하고 영리병원의 차이는 뭐다? 영리병원은 돈이 생기면 그죠? 투자자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비영리병원은 뭐다? 연구비나 시설 투자, 인건비로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이것을 재투자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되돌려주는 게 아니다. 그죠? 투자자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눠진다. 그래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구분은 영리 추구 행위가 아니라 병원의 영업으로 얻은 이익을 배당하느냐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죠? 삼성의료원, 현대아산병원 이런 거 영리병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다 뭐다? 삼성생명 공익재단하고 아산사회복지재단 요 재단에서 자회사로 그죠? 자회사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뭐다? 그래서 이것들은 비영리법이다. 비영리법인. 우리가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여기는 뭐다? 삼성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배당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뭡니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는 뭐다? 영리를 추구하는지보다는 이 이익을 배당하느냐가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리와 비영리, 그래서 그 법인의 기준을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이 다 영리법인에 계시지만 아니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 구분과 관련되는 용어 설명하겠다. 조정.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소득세나 그죠? 소득세나 부가세하고는 달리 우리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죠? 부가세. 복잡한 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 그죠? 회사가 한 걸 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이걸 조정을 해가지고 법인세를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조정이 있고 외부 조정이 있다. 그죠? 자기 조정은 뭐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법인이 있어. 그죠? 법인 대표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리직원이나 재무직원 아니면 뭐 세무직원을 별도로 뽑아가지고 그죠? 내부적으로 조정해가지고 그죠? 내부적으로 세무조정해가지고 법인세 신고 납부하면 이게 자기 조정이에요. 그죠? 외부 조정은 뭐다? 일정 조건을 이상이 되면 요것에 뭐다? 외부에 있는 거죠. 외부에 있는 세무법인이나 세무사한테 조정을 위탁을 해야 돼.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 그죠? 세무법인이나 세무사한테. 이런 것들이 뭐다? 외부 조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조정과 외부 조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세무사가 만약에 뭐 격리 직원이나 재무직원이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외부 조정이 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제3자 그죠? 제3자를 통해서 조정을 받는 것. 그걸 외부 조정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법인은 이것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업회가 세무에게 정확한 조정 납실 성취 납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외부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법에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부 조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내부 조정을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무조건 외부에다가 제3자의 객관적인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는 거죠. 보니까 직장 3년도 수입 70억, 우리 외형이 한 7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없어. 이거는 외부에다가 공식적인 제3자의 객관적인 확인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세무조정을 할 때 우리가 그냥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 회계 감사를 받는 법인은 보통은 다양한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다? 그 법인이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을 초과하면 뭐다? 회계 감사가 된다. 이러한 회계 감사 대상 법인은 당연히 외부 세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보면 그죠? 일단 수익 금액이 3억이 돼야 돼. 3억이 되고 3억이 되고 그죠? 3억이 되고 그다음에 조특법에 따라서 조세 특례를 받는 거죠. 그럼 이 경우 보면 그죠?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그죠?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나 아니면 뭐 고용 특례 아니면 그죠? 중소기업 특례 아니면 뭐 투자 세액공제 뭐 이런 것들 조특법상 이런 거를 이런 걸 적용받는 거죠.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는 이런 법인이 그죠? 수익 금액이 3억 이상이면 이런 것들도 외부 조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직전 3년도 수익 금액이 3억이고 그죠? 그리고 준비금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같은 거죠.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이거 비용으로 공제해 주잖아요. 그죠? 3억이고 그죠? 준비금 잔액이 3억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도 외부 조정. 그리고 설립한 지 2년 있는데 만약에 수익금이 3억이 됐다. 이러한 경우에도 외부 조정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전 연도에 만약에 뭐 조사나 해가지고 고지를 받았다. 이런 법인들 같은 경우도 뭐다? 전년도에 고지나 결정을 받은 이런 법인들도 외부 조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3년 이내에 합병이나 분할 합병한 법인, 분할 신설 법인 이런 경우에도 뭐다? 외부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국외에서 합장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들도 외부 조정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법인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세 신고를 할 수가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 조정을 반드시 맡겨야 되는 그러한 항목들이다. 법인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법인세 신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신고의 절차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법인세 신고 관련되는 기본적인 내용을 아시고자 오신 분들도 계실 걸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기한은 3년도 종료일이 끝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그죠? 물론 뭐 일본 법인 같은 경우는 4월 1일부터 뭐 3월 31일까지 이런 법인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 법인별로 다 자기 사정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은 뭐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그죠? 31일까지고 그리고 12월 31일 요 말일로부터 3개월 뭡니까? 그러면 3월 31일까지겠죠. 그죠? 거의 대부분 이렇게 신고 기간이 됐다. 그리고 법인세는 신고할 때
소득세나 부가세하고는 달리 그죠?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 그죠? 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세무조정계산서, 그다음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아니면 정식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안 볼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항목이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는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 과세 표준 관련되는 여기 이제 세액신고서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가려져 있는데 세액신고서고 요것은 세액신고서 그리고 세액조정계산서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신고서 해가지고 그죠? 기본적인 법인의 형태,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법인의 형태 그리고 이것도 기본적인 형태 그죠? 그래서 이게 수익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해서 이러한 법인세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세 그리고 뭐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고요, 그죠? 그리고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세액을 조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기 순이익을 기초로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세액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서식을 3월 말까지 작성을 하는 거다, 그죠? 12월 말 법인인 기준으로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법인세 납부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납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전자신고, 점자납부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신고 기간내, 뭐 납부 금액 얼마 나오면 납부서 작성해가지고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는데 요새는 뭐 전자납부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홈택스 뭐 이렇게 해서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기술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디테일하게 우리 구세청에서 그런 자료 잘 보내주잖아요, 그죠? 그거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좀 챙기실 거는 만약에 우리가 2천만 원 넘어 2천만 원 넘고 금액이 좀 부담이 돼. 만약에 납부할 세액이 그죠? 납부할 세액 그러면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분납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거 챙겨 놓으시면 되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초과 금액. 만약 뭐 1,600만 원이다. 600만 원이면 1,000만 원 내고 600만 원 나중에 분납할 수 있는 거고 만약 2천만 원 초과한다. 뭐 3천만 원이다. 그럼 뭐다? 50% 해서 이렇게 납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챙겨 놓으시면 된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넘는다. 1,000만 원 넘는다 그러면 분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고 관련되는 세부사항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수정신고와 경영신고, 그죠? 여러분들이 신고를 했어요, 그죠? 법인세 신고를 했어. 신고를 했는데,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은 뭐 다 아시죠, 그죠? 뭘 빠뜨렸어, 그죠? 신고를 누락했어. 그래서 적게 냈어, 그죠? 적게 냈다, 적게 냈다. 그러면 수정신고를 하는 거죠. 많이 냈어, 내가 공제받을 거를 공제를 적게 받았어. 그래가지고 많이 냈다, 많이 냈으면 거다. 많이 냈다. 그러면 뭐다? 경쟁 청구를 해가지고 돌려주세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신고로 끝나는 건데 그죠? 요거는 청구를 해가지고 과세관청이 이것을 인정을 해줘야 환급을 해주겠죠, 그죠? 그러한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으시면 된다. 소득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영리법인인데 왜 뭐 이런 다양한 것까지 내가 알 필요가 있냐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양한 법인들이 많습니다. 그죠? 지금 비영리 법인의 회계 담당자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한 또 외국 법인의 또 국내 사업장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여러분들 주변에 포트폴리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들 여러분들도 이런 구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놓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과세 소득의 종류를 한번 보겠다, 그죠? 작상인도 소득, 기본적으로 우리 법인세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소득의 종류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 가지 종류가 있다.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 한번 살펴보겠다. 청산소득이라는 것은 법인이 해산할 때 그죠? 해산. 우리가 이제 청산을 해. 청산. 청산이 아니고 이제 해산. 해산을 해, 그죠? 해산을 통해서 이제 청산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회사를 이제 폐업을 하는 거야. 이제 그만하고 이제 우리 이제 접을래, 사업 접을래. 이렇게 하면 요 당시에 그죠? 폐업하는 그 시점에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명동에 그죠? 명동에 만약에 땅이 만약에 뭐 100억짜리 땅이 있었는데 나중에 퇴직할 때 시세가 그죠? 시가가 만약에 1,000억이야. 근데 재무상태표에는 뭐다? 역사적 원가니까 이 900억에 대해서 그죠? 900억에 대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가 안 되고 돼요. 과세가 안 되고 있어. 계속 과세가 안 되고 있다가 청산 시점에 요 900억 그죠? 실현되지 않은 요 900억이 요때 실현이 돼가지고 과세를 합니다. 그죠? 그때 발생되는 청산하면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던 유보금액이나 그죠? 유보금액이나 아니면 미실현 이익 이런 것들이
청산 시점에 요것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죠? 그 소득을 하는 거고, 요거는 뭐 할 때? 폐업할 때, 폐업해가지고, 이제 해산해가지고, 그죠? 해산해가지고, 청산할 때, 소멸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요거는 이제 해마다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법인세의 소득, 과세 소득 중에 하나의 종류가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 그러니까 이제 법인이 그죠? 법인은 경제 활동을 통해서 그죠? 순수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어,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도록 돼 있다. 신고 납부를 하도록 돼 있다. 여기 돈을 벌어서 수익을 구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법인이 자꾸 이제 뭐 부동산 같은 거죠. 부동산 같은 거 사가지고 이런 거 양도하면서 돈을 번다. 그러면 이 돈이 좀 경제 활동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불이익을 주고 있다. 불이익 해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법인세 추가해서 과세한 소득으로 양도소득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 공제한 금액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억짜리를 사서 그죠? 100억짜리를 사서 200억에 팔았어. 그럼 100억이 그죠? 100억이 각 3년도 소득 금액에 100억이 포함돼. 100억 추가되고 여기서 끝이냐? 아니라고. 토지 등 양도소득 해가지고 추가로 요것에 대해서도 요 100억에 대해서 추가로 그죠? 요 100억에 대해서 추가로 또 뭐다? 또 양도소득세를 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10%, 뭐 20% 해가지고 뭐 세율에 따라서 추가로 신고를 하는 거다. 그래서 토지 등 양도소득도 법인세의 신고 대상에 되는 거다. 그것도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된다. 미환류 소득이라는 게 있다. 그죠? 미환류 소득. 이거는 이제 한 10년 됐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다? 옛날에 뭐 뭐 리먼 브라더스 뭐 이런 거 할 때 그죠? 그거 할 때 법인이 그죠? 이제 법인이 돈을 그 삼성전자 뭐 이런 이제 큰 대기업들 그죠? 뭐 반도체 이런 걸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 막 뭐 조 단위로 막 돈을 버는데 근데 거기 있는 공장이나 그죠? 공장이나 뭐 자영업자들 뭐 음식점 이런 데는 이 돈이 이 돈이 안 가는 거예요. 돈을 벌었으면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든지 그죠? 투자를 하든지 급여를 이렇게 높여주면 투자하면 이 투자하면서 그죠? 건설 현장에서 그죠? 건설 현장에서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 건설 현장에서 돈을 쓰고 그죠? 뭐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뭐죠? 저기 뭐 술집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돈이 돌면 돈이 돌잖아요. 그죠? 그리고 급여 직원들한테 급여를 올려주면 내가 연봉이 1억이다 갑자기 연봉이 2억이 됐어. 그러면 돈 많이 버니까 소비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돈이 돌잖아요. 그죠? 그럼 삼성전자 니 대기업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현대자동차에서 돈 많이 벌었으면 이 돈이 환류가 되도록 좀 돌게 뭐다? 60%까지는 네가 번 돈의 60%는 급여를 올려주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해라. 60%가 안 되게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미환류 소득을 해서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정책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미환류 소득이다. 그래서 투자 금액하고 임금 증가액이 소득의 일정액, 보통 이제 60% 정도입니다. 그죠? 요거 미달하면 뭐 50% 했다. 그러면 요 미달한 금액, 요 10%에 대해서 뭐다? 뭐 세율 적용해가지고 한 20% 적용해서 과세를 한다.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는 뭐다? 이 과세 안 맞으려고 뭡니까? 투자 많이 하고 임금 증가를 시키겠죠. 그죠? 그러한 취지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미환류 소득이다. 그래서 요 네 가지의 과세 소득이 있다. 그죠? 과세 소득 네 가지를 살펴봤다.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득의 종류는 뭐가 있다? 각 3년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그리고 미환류 소득 요 네 가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법인의 종류는 뭐가 있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그리고 배당을 하고 영리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영리와 비영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 기준은 뭡니까? 내국법인, 외국법인 구분 기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본점, 주사무소 그죠? 주사무소 그리고 실질적 관리 장소가 뭐다? 국내에 있으면 내국법인, 외국에 있으면 외국법인. 그래서 애플 코리아도 뭐다? 내국법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기준은 뭡니까? 영리성이 기본인데 또 뭐가 있다? 플러스 배당을 하냐 그죠? 배당을 하느냐 구성원들 주주들에게 배당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하느냐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영리와 비영리를 나누고 있다 그죠? 그래서 영리내국법인 같은 경우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 과세를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영리내국법인 같은 경우는 각 사면도 소득도 해야 되고 청산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 미완료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비영리내국법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수익 사업 소득 그죠? 비영리 같은 경우는 수익 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각 사면도
하는 거고, 청산이나 미완료 같은 경우는 안 하고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외국법인 같은 경우도 영리 외국법인 그리고 비영리 외국법인 이렇게 보는 거다. 그죠? 그래서 비영리 외국법인 같은 경우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가액상민도 소득 금액을 하고 있고, 그리고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 그리고 비영리 외국법인, 비영리 외국법인 같은 경우도 국내 원천 소득 중에서도 수익 사업에 대해서만 요걸 하고 있다. 그죠?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수익 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 신고가 된다. 그죠? 그리고 외국 법인 같은 경우는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그죠? 그리고 내국 영리 법인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 납부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기본적으로 보시면 된다. 그죠? 그리고 차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차이로 살펴보시면 된다. 그래서 수익 사업 그러면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수익 사업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고 했는데, 수익 사업이라는 그런 거죠. 그죠? 만약에 뭐 A라는 법인이 비영리 법인이야. 비영리 법인인데 장학금을 주는 거죠. 장학 사업을 한 장학법인이야. 장학법인인데, 이 장학법인인데 만약에 여기서 그죠?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죠? 장학금을 지급한 사업이 있고, 그리고 부동산 임대를 해. 부동산 임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법인이 그죠? 이 법인이 돈을 벌었어. 100억을 벌었는데 장학금 지급을 하면서 어디로부터 그죠? 어떤 뭐 국가나 어떤 기관으로부터 50억을 이렇게 기부를 받았어. 그죠? 이렇게 해서 50억이 들어왔고, 이 회사 자체가 50억을 부동산 임대로 50을 벌었어. 그럼 이 비영리 법인에서 수익 사업은 뭐야? 부동산 임대가 수익 사업이야. 이게 수익 사업이고, 만약에 뭐 기관이나 뭐 어떤 단체로부터 만약에 50억을 받았어. 그럼 요런 받은 거 이거는 뭐다? 요렇게 받은 이 50억 뭐다? 어, 비수익 사업, 비수익 사업.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뭐다? 법인세 신고 과세 대상입니다. 법인세 신고. 그래서 비영리 법인의 수익 사업은 법인세 신고 과세 대상이 되는 거다. 그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외국 법인 같은 경우는 국내 원천 소득이라고 하는데, 그럼 국내 원천 소득이 뭔지 요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영리 법인의 수익 사업하고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은 기본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한다. 그죠? 그래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항목에 대해서만 수익 사업이다. 이게 수익 사업이다. 이게 국내 원천 소득이다.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만 법인세 소득의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내용 정리만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죠? 보면 어, 보니까 그죠? 내국법인이 있어. 그죠? 이제 미국에 있는 내국법인이야. 미국에 있는 내국법인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이 거주지국이 미국이니까 미국의 법인세를 신고 납부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고 있는데, 원천지국이 어디다? 한국이야, 한국. 한국의 삼성전자한테 뭘 하고 있다? 삼성 노트북의 윈도우 운영 체제 대가로 10만 원을 수출하고 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의 삼성전자의 노트북에 윈도우 운영 체제를 대가로 해가지고 10만 원을 받고 있어. 그러면 미국에 있는 내국법인인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한테 노하우를 제공하는 거야. 그 노하우를 제공하고 얼마를 받는다? 10만 원이라는 사용료를 받아. 10만 원 사용료를 받고 있어. 그죠?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요 10만 원을 주면서 그죠? 10만 원을 주면서 사용료를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10만 원을 주면서 뭐 15,000원, 2만 원을 뭔다? 원천징수해가지고 우리나라 과세당국에다가 신고를 한다. 납부한다. 대리 납부를 한다. 그러면 요 2만 원 그죠? 요 2만 원, 요 10만 원이 뭐다? 국내 원천 소득이 되는 거죠. 원천 소득.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이고, 요것에 대해서 뭐다? 법인세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법인세 신고.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 법인세 신고 내용 대상이 된다. 그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뭐다?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했어. 뭐다? 요 10만 원, 이게 국내 원천 소득이야. 우리나라에 법인은 없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원천 소득이, 국내 원천 소득이 생겼어. 그죠? 생겨서 삼성전자가 뭐다? 국내에서 원천 징수 후에 대리 납부를 한다. 그럼 국내 원천 소득이 뭐다? 요 10만 원, 요게 국내 원천 소득이 되는 거다. 요게 이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법인이 없는 외국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외국 법인이 되더라도 뭐다? 법인세 신고 대상이 된다고. 각 3년도 소득세. 뭐에 대해서?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그죠? 그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과세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분까지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43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조금만 더 볼게요. 그죠? 이제 3절이 이제 과세 책임이다. 그죠?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법인세 신고를 하려면 그냥 우리가 뭐 하면 고지 얼마 됐습니다 해서 그냥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큰 시스템은 그죠? 예,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그 계산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산상 당기 순이익이 있어. 그러면 회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상태표를 다 만들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영리법인은 그죠? 하면 재무상태표에 그죠? 재무상태표하고 그 손익계산서를 만들 거다. 그죠? 손익계산서. 만들어져 있을 거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요 만들어져 있는 것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죠? 그럼 회사가 지금 당기 순이익이 있어. 그럼 회사의 당기 순이익 가져와가지고 만약 당기 순이익이 100억이 있더라. 그럼 이 100억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뭡니까? 회사는 세법상에도 입금 송금을 해가지고 각 사람도 소득금액 해가지고 이렇게 장부를 만들어야 되고 회계상인 거죠. 회계상의 수익 비용 해가지고 당기 순이익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장부를 2번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공공회계 하나 하고 그다음에 기업회계 하나 하고 두 개를 해야 돼. 원래 2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행정비용. 일일이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2번씩 이렇게 분개를 다 하고 2개의 재무상태표를 만들고 2개의 손익계산서를 만들면 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기업이 한 수익하고 비용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조정을 해가지고 가상의 세무상의 입금과 송금을 만들고 가상의 각 사람도 소득금을 만들어내는 거죠. 조정을 해가지고요. 조정을 해가지고 이거는 기업이 회계상을 이렇게 했는데 세무상으로 똑같이 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세무상으로는 입금인데 기업 회계상으로 입금을 안 잡았어요. 그걸 입금 산입을 하고 이거는 회사가 비용을 잡았는데 세무상으로는 비용이 아니야. 그럼 송금불산입 해가지고 가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을 만들어내는 거. 요 절차를 우리가 이제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입금불산입 해가지고 차가감 소득금액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뭐다?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플러스하고 기부금 한도 초과액 금액 중에서 다음 해 2월 해가지고 또 공제받는 금액을 빼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러면 기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기부금. 아니 보니까 그냥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다 하면 되는데 기부금이라는 게 왜 있어가지고 이걸 또 별도로 따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지를 다음 시간에 기부금이 별도로 이렇게